할아버지한테 10억 받았으면 이 손자가 낼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다 이 정도면 아빠가 줬으면 아파트 준 거에다 얹어서 10억을 뜯은 거라서 10억의 절반 5억입니다, 세금이. 자, 오늘은 저희가 국세청 보도자료 가지고 해설해 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보도자료 제목이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징역 국세청 2077건 전수 검증 나선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동일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시가로 사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저가 감정을 부탁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를 한 것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네요. 네, 그림 한번 보면 부친 H가 아주 비싼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증여하려고 막 준비하다 보니 옆동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렸대요. 사실 아파트 60억 이게 진짜 기가 차지는 않습니다. 60억짜리 집에서 살고 나와갖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가 궁금하고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60억 매매된 거 아니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60억으로 증여를 하면요 증여세가 20몇 억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아파트 가격을 잘하는 감정평가법인을 구워 삶아서 감정평가 금액을 싸게 저가로 평가해서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이제 야, 이 감정은 이상해. 60억짜리를 어떻게 30몇 억에 39억에 감정을 했답니다. 국세청 내가 감정해볼 거야. 그래서 그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니까 너무 이제 이건 과한 거죠. 옆동이 60억에 팔렸는데 나는 감정받아서 39억에 증여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오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한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파트라는 게 옆동은 60억인데 장인의동은 60억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남의 좋은 아파트들은 한강조망이라거나 아니면 층수에 따라서 뭐 프리미엄이 얼마나 더 붙었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좀 감정평가를 해서 낮추고자 했는데 이분은 너무 많이 낮추셔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떠나서 매매 사례가액도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한번 보시고 기준에 맞는 다른 매매 사례가액이랑 좀 비교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도 너무 낮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적정한 선을 항상 찾으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 적정한 선을 잘 못 찾으셔서 이렇게 과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이런 사례들을 막 공유한다는 거는 국세청도 의지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납세자들이 더 현명해 질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 자, 다섯 번째는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가족법인에다가 아파트를 증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 수중액을 계산했다.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부친 제이가 애들이 살고 있는 비싼 아파트를 법인에다 증여를 합니다. 법인에다 증여를 했다는 거는 법인 입장에서는요 자산 수중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아파트인 거고. 근데 이 법인의 주주를 봤더니 애들입니다. 애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에다가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이 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기준시가로 한 겁니다. 기준시가로 자산 수중액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를 했더니 국세청이 이건 아니다. 이건 기준시가가 적정하지 않고 시가로 과세를 해야 되고 또 이 시가로 과세를 하다 보면 특정 법인 증여이제 증여세라는 항목으로 부친 제2의 자녀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이익을 추가로 받다. 증여세를 추가로 매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법 조문인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는 조문에 따라서 과세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저희한테 상담을 하셨으면 저는 이건 추천을 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특정 법인, 가족법인을 이용한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 상담을 했다라면 저는 일단 가족법인의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종부세도 되게 많이 내야 되고 법인의 주택의 취득세도 굉장히 높아서 일단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건데 아마 이 신고 내용 검토를 보면 이걸 뭐 컨설팅 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진 않았을 거니까. 이 대표님께서 장거리 통근이 어려운 종업원을 위한 사택 사용 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주장을 하셨겠죠.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안일하게 판단을 하셨을 거고 결국 그 주택을 이렇게 고가주택을 직원들한테 사택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고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기획사에서 이제 사택으로 공동 숙소처럼 좋은 아파트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직원한테 이렇게 사택을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장했으나 실제로 자녀 L이 거주해서 증여세를 좀 많이 내시게 된 케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법인도 그냥 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특정법인을 증여를 하시거나 할 때는 계획할 때부터 이걸 정말 많이 하시고 하는 사람들한테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3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 얘기를 아까 제가 잠깐 했지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재산 가치가 이게 50억, 60억, 100억 이런 게 상가도 아닌데 집이 100억이다? 좀 상상하기 힘든 정도 숫자의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산이 이동해서 국세청하고 납세자하고 서로 숨바꼭질 같이 머리 굴리는 양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싫고 더 줄이고 싶은 건 본능일 건데 재산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세금도 따라서 증가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꼼수도 부리고 꼼수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방 유세무사가 설명한 대로 한 군데 아니고 한 3군데는 상담 받아보고 본인이 이런 플랜을 실행할 때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도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렇게 두드러 맞는 상황을 좀 맞더라도 좀 알고 맞아야 좀 감당이 되죠. 이 정도면 모르겠지 이런 게 없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현금을 함께 증여하면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은 조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세대생략 증여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요. 아버지 명의 이제 아파트를 비싼 거를 애들한테 증여하죠. 그럼 증여세도 내야 될 거고 취득세도 내야 될 건데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 명의야 등기가 아빠에서 아들로 바뀐 건데 그럼 아들이 실제로 돈이 있어야지 증여세 세금도 내고 취득세도 낼 건데 그 돈까지도 증여거든요. 근데 이미 아빠가 저 아파트가 50억짜리면 50억짜리를 증여하고 거기다 현금을 10억 더 얹어서 줘버리면 그 10억 더 얹은 거에 절반 50%가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부분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도모했다가 워낙 또 고가의 아파트가 증여되다 보니까 증여된 거를 검사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있었나? 돈도 없는 노인네였네? 그러면 이 돈은 아빠 거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돈도 할아버지가 없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노인네는 공경하는 말이야. 몰랐었구나. 나도 노인네 돼가고 있잖아 지금. 어쨌든 그 어르신께서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아빠가 준 돈이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한테 10억 받았으면 이 손자가 낼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다 이 정도면 아빠가 줬으면 아파트 준 거에다 얹어서 10억을 또 준 거라서 10억의 절반 5억입니다 세금이. 이런 거 피하려다가 된통 당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른 사례를 분석해 드렸거든요. 이 국세청 보도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전달 드릴 거고, 저희 고정 댓글에 항상 상담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지금 계획하신 분들은 저희한테도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증여한다라는 게 이제는 되게 고도화된 것 같아요.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취득세는 또 누가 낼 것인지, 취득세도 증여세에 가산해서 신고할 것인지, 그리고 취득한 다음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랑 종부세는 누가 낼 것인지, 또 그때도 다시 증여를 매년 하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취득세, 종부세, 뭐 재산세 정도는 낼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플랜을 짤 때 꼭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전문가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해서 어떤 플랜이 쓰고 플랜을 실행하게 된다면 플랜 설 때 전문가가 제시하는 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납세자가 좀 되셔야 그래야 이게 안전한 플랜이 됩니다. 여기 최고 전문가니까 맡겨서 알아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알아서. 제가 알아서 안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했다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게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이거는 같이 호흡하고 납세자의 세무상식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본인들 재산 지키는 거예요. 본인 재산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상담 많이 받아보시고 가장 느낌이 딱 오는 플랜을 선택해도 또 이렇게 사후 검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후 검증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전략까지도 플랜의 일부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돈도 할아버지가 없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노인네는 공경하는 말이야. 몰랐었구나. 나도 노인네 돼가고 있잖아 지금.